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케팅이 무엇이냐? 많은 이야기가 물론이지요. 크게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케팅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얘기해 보면 아마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케팅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은 판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제품과 서비스가 날개도 치듯이 막 팔려나가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케팅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의한 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멋있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은 영업 활동이 필요 없습니다. 브랜딩 활동도 필요 없고 다른 활동들이 판촉 활동들이 필요 없는 그런 지경에 만들도록 만들어내는. 그러면 그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포피가 가장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프로덕트,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프라이싱, 어떤 가격에,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을 하고 프로모션, 판매 촉진을 하는 그 네 가지를 통해서 그 네 가지를 잘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다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날개도 치듯 잘 팔려나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피를 제대로, 포피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죠? 포피는 누구나 다 하는데 제대로 해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대로 된 정확한 적확한 포피를 해내는 방법이 사실은 이 마케팅을 공부하는 분들, 마케터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죠. 이 하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수업 분석, 이런 분석도 있죠.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기회가 뭐고 위협이 뭐냐. 그래서 강점은 더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거나 혹은 회피하고, 기회는 잡고 위협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활용과 대응을 잘 조합해서 전략을 만드는 거죠. 이 포피 전략은.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되는. STP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STP. 세그멘테이션. 이 세그멘테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시장을, 모든 계층을, 모든 고객을 다 섭렵할 수는 없다. 물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서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그 타겟팅을 한 결과가 이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죠. 그 세분화해서 내가 다 차지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특정 그 포지션을 만들어 나가는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팅,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세그멘테이션 내용 중에서 한두 개의 포지션을 하는 이런 전략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또 포피와 또 연결돼서 그 포피를 통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막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통합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통합 마케팅,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소통 쪽을 강화하는 그런 통합된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구전 마케팅, 에코, 친환경 마케팅, 소셜 마케팅,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의 것들을 해야 된다. 물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마케팅 플랜의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포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포시. 고객, 커스터머, 코스트,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컨비니언트,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전략을 잘 분석을 해서 전략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제가 본 여러 가지 어떤 툴이나 기법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가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이런 큰 틀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캔버스에 비즈니스 모델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타겟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품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누구고, 우리의 파트너는 누구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어떤 코스트는 어떤 게 들어가고, 수익은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요소들을 전체 캔버스에 올려놓고, 이 각각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혹은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을 거친 최종 결과물로 결정된 것들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죠. 전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포피가 이루어지고 또 이 마케팅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 취약하냐, 어느 부분이 강점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마케터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관리자나 혹은 공장에 있는 생산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나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홍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시너지, 소통, 이런 걸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이 마케팅의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마케팅의 역할이나 마케팅의 한계 혹은 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과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마케팅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는 마케팅 무용론이라는 불필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때는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있었죠. 과거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그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그 단계에서 처음에는 제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만 잘 만들어낸다면, 그러니까 좋은 성능의 품질의 제품을 적은 코스트로 대량 생산이었겠죠. 표준화와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면 그 제품으로 편의를 누리는 그 고객이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음껏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었죠. 그러면 그때는 영업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의 품질과 기능과 강점을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하고, 또 가격을 또 이야기를 해서 그 고객이 누리는 편익 대비 코스트를 잘 설명하면 시장은 막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품이 막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도 많고 또 대체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공급자 간에 경쟁이 생기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별화가 필요하고 경쟁 우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전략이라는 개념이 도출이 되는데, 그 전략이 바로 마케팅이죠. 그래서 소수의 어떤 그런 경쟁을 할 때, 혹은 긴 기간 동안에 경쟁을 할 때는 사실은 이런 차별화 전략, 그리고 남을 이기기 위한 어떤 겉모술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꼼수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전략 전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요즘 시대는 이 소셜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확장되면서 더 이상 그런 꼼수를 부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시장은 이제 개별화가 되고 개성이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략 전술을 해도 잘 먹혀들지 않는 그런 시대에 고객의 니즈 또한 개성화, 개별화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케팅이라는 그런 그 차별화 전략으로는, 경쟁 전략으로는 도저히 고객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경쟁사를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필요한 게 이제 이 마케팅을 넘어서는 뭔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딩이라고 말해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 영업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마케팅에 이어서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결국 그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 마케팅이 불필요하게 됐다, 무용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말 이 마케팅은 불필요한가? 가만히 보면 이 목적, 다른 어떤 판촉을 하지 않더라도 물건이 막, 제품이, 서비스가 막 팔려나가는 그런 지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이 포피, 무엇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낼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변화는 있겠지만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다만 이 하우가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마케팅 무용론 불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어떤 그 고객이나 시장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이 하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목적과 what을 만들어내는 이 하우가 정말 없는 것이냐, 세상에?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다만 그것이 전통적인 이 마케팅이라는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해서 경쟁 우위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이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히려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시장으로부터 더 도태되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마케팅 무용론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하우가 어떤 게 있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이 하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죠. 어떤 사업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설계가 되고요. 이 설계된 대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성공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계획 단계든 설계 단계든 이런 단계에서 마케팅이 관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진두지휘를 하는, 물론 시장조사나 분석 단계에서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물론 이 개별 단계에서는 플랜, 두, 시, 피드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의 틀이 반영이 됩니다. 시장조사할 때도 플랜, 두, 시, 피드백을 하고 계획을 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시장조사와 계획과 설계와 생산을 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 과정이 일방의 어떤 그런 하나의 과정이 거치는 게 아니라 수는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해서 만약에 이 기간이 생산까지가 1년이라면 이 과정이 일주일 혹은 1개월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1년간에 걸쳐서 이 생산물이 만들어진다면, 이 두 번째 방법에 의하면 1년 이후에는 10번의 시행착오가 가능한 거죠.
1년 동안에 10번의 시행착오를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최적의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 포피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1년의 연속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포피가 만들어지는 이 포피라는 것은 이제 이 고객에게 시장에서 제시되는 그 포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것이 가능하냐? 과거에는 이런 일주일이나 1개월 만에 한 번씩 이 신속하게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한 번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철저히 시장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 엘리트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엘리트가 수립한 그 계획을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제대로 생산해내는 여기에서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게 만드는 이런 것이 이제 인류 조직이었었죠. 엘리트가 주도하는 그런 조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생산 여건이나 모든 상황이 이제 일주일이나 혹은 1개월 만에 어떤 그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이 정말 철저하게 엘리트가 스마트한 직원들이 철저하게 뭔가를 잘하는 전문가적으로 잘 해낸 것보다는 약간은 좀 모질하지만 재빨리 시행착오를 해내는 그리고 시행착오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시사점을 확보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정말 이제 유용하게 됐습니다. 이 일본의 시대에는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굉장히 자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하게 했다가 한번 실패하면은 그 조직에 어떤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면 할수록 시사점을 발굴하기가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에자일 방식이라든지 혹은 린스타트 린이 아니라 린스타트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시장의 속성에 따라서는 사업의 속성에 따라서는 여전히 일본의 방식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화학 공장을 만든다든지 큰 뭐 제철소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반복 경험 학습을 통하기 어렵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IT 기반의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2번의 방식으로 1번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럴 때는 여전히 2의 방식에 있던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검증된 기법이나 검증된 기술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방식을 채택을 해서 그게 성공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재빨리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는 어떤 유행을 타는 의료 같은 경우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어떤 그런 시즌에 따라서 이런 1번의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혹은 한 달이면 한 달 단위로 마구 제품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고 좋으면 더 생산하고 안 좋으면 거둬들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유행에 쫓아가는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해서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 반응을 보고 시장에 적응하는 거죠. 대응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마케팅 무용용 불필요론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결국은 포피를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통합 경영 이론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영업과 마케팅과 브랜딩은 서로 다른 기능과 활동인 것 같지만 실제로 컨트롤에서 보면 하나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랜딩이나 마케팅이 전혀 없는 조직이라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마케팅과 브랜딩 역할까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할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브랜딩의 역할이다, 마케팅의 역할이라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영업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고객하고 컨택하면서 가격을 정하고 즉시 그 가격을 정해진 그 가격으로 피드백을 해서 다시금 어떤 제품을 또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영업에서 주도하면 바로 영업 중심의 이런 마케팅이 되는 것이고, 또 영업이 만약 없다면 마케팅 하는 데서 영업까지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혹은 홈쇼핑 같은 데를 통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영업 아니면 콜센터 같은 데서 AS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브랜딩도 마찬가지죠. 브랜딩만 있다면 그 브랜딩에서 영업과 마케팅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영업, 마케팅, 브랜딩은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보면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어서 정폭작용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 개의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장벽이 생겨서 되게 어려워. 일이 잘 안 돼, 포획이 안 돼. 그러면 과감하게 두 부문을 없애거나 한 부분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그게 옳습니다. 당연히 마케팅 부서를 없앤다고 해서 마케팅 업무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른 데서 그걸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극단적인 경우가 바로 셀 조직 아닙니까? 셀 조직은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생산을 한 조직에서 다 해내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에자일과 린스타트를 해내는 조직이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단지 영업과 생산과 마케팅만 그러면 시너지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도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조직이 이렇게 계획하고 쭉 생각하는 이런 조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이유는 시대적 상황이, 고객의 니즈가 이런 두 번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유용하게 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1번의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2번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바로 관료주의입니다. 이 관료주의만 극복할 수 있으면 일의 방법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문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플랜2C 피드백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문들을 에자일 방식으로, 리스타트 방식으로 부문을 채택을 하면 가능한 2번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대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료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직원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 경영자, 사업가, 그 다음에 전문가. 경영자는 관리자죠. 그러니까 남을 시켜서 일을 해내는 그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업가는 본인 스스로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사업의 어떤 성공을 지향하는 이런. 전문가는 그 영역의 오랜 프로페셔널이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는 생산 엔지니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관리 부문이나 사업 부문에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 역할을 하는 그 조직원들은 이제 관리부서, 인사나 무슨 경영 이런 데 있고요. 사업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마케팅이나 세일즈 이런 쪽의 사업가고, 전문가는 흔히 생산 현장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 관료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경영자가 이런 부문들을 잘 통제 관리하면서 조직의 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 시대의 상황이 사업가적 역량을 가진 혹은 전문가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위 말하면 사업가와 전문가가 앞에서 나서야만이 제대로 된 이런 활동들이 되지, 경영자가, 관리자가 앞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요즘 IT로 뭔가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보면 IT를 잘 모르면서 이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 막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봅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뭔가 구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막 이 구상이 되는데 실제로 생산이 그러니까 고객에게 가치 제공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산 현장에 있는 전문가가 도저히 그게 안 된다라고 하고 혹은 뭔가 구성한 대로 설계된 대로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전문가가 주도하는 혹은 사장인 그런 스타트업은 굉장히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또 저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는 사업가만큼의 아이디어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제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릴리스를 한번 하죠. 그런데 시장 반응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다른 쪽으로 좀 가미를 하자, 추가를 하자, 뭐 변경을 하자라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상품으로 서비스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더 가깝고 경영자는 사업가적 경영은 아이디어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경영자 중심의 이런 조직 운영이 그래도 유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전문가나 사업가가 전면에 나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지금. 물론 그게 이제 가장 전진 모습이 이 두 번째에 있는 이런 방식인 것이고요. 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관료주의만 잘 극복하면 이런 시너지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료주의가 극복하면. 그 관료주의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경영자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사업가나 전문가가 전면에서 자기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불협화음을 없애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직 차원에서 개선 해소해주는 역할에 충실하다면 충분히 관료주의는 완화 개선될 수 있고 앞서 얘기한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을 계속 확대 강화하는 그런 조직의 경우에는 1번의 방식, 관료주의를 없앤 1번의 방식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자기 조직화 경영이 특히 공공부문에는 자기 조직화 경영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마케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 관점은 통합경영이론 관점입니다. 통합경영이론 관점에서 보면 마케팅 무용론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 마케팅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 유효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하우로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하다 보면 기존의 마케팅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뭐 생산 현장 측면이나 조직 관리 측면에서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그 상황조차도 기본 핵심은 마케팅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통합경영 이론 관점에서 서로 시너지가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케팅이 정말 뭐 우리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해서 마케팅 제일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마케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케팅 무용론, 마케팅 불필요론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합경영이론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